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로 시작할 텐데요. 디페랑스님 막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조마조마했는데 극적으로 합류한 토크 콘서트. JYP의 지천명도 축하드리고 연예인 부심 YG의 매력 뿜뿜, 섬세한 박평님과 화려한 말 드리블의 HB님까지 넘나 즐거운 토콘이었습니다. PS 책걸상 식구들에게만 단독 공개합니다. 이거 우리 콘서트 때 우리가 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지금 몰래 공개하시겠다고 써놓으신 건데? 아니에요. 그 박평이랑 따로 개인 대화를 나누셨나 봐요. 맞아요. 네. 네,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오. 그 아마 중간에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이 추천책을 여쭤보셔가지고 아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어쩐지 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디페랑스님 역할을 할 테니까 박평님은 본인 대사를 그대로. 연기까지 하네요. 네. 네. 아무튼 박평님 82년생 김지영을 제외하고 남성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계속. 정말 열심히 만들고 좋은 책인데 잘 안 나간 책 있나요? 사람들이 꼭 읽어줬으면 하는 거요. 아까 토크 때 소개한 배삼식 작가님 희곡집이 정말 좋아요.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건요? 임성순 작가의 우로보로스도 정말 좋은 작품인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지 잘 안 나가네요. 여기 괄로 열고 갑자기 슬퍼 보이심. 임 작가님 자기계발의 정석 보셨나요? 말로 하긴 좀 못한 내용이라 그렇지 강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결국 박평님의 다 초이스 믿음차 책이네요. 네. 배삼식 희곡집 그리고 임성순의 우로보로스, 임성순의 자기계발의 정석 3권 박평님 팬클럽으로서 위에 3권을 꼭 읽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우리 임성순 작가 책은 한번 하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단편이라도 한번 할까요? 단편을 해도 좋고 제목 됐다 긴 그 책 뭐죠? 그 회랑 뭐 어슬렁 네. 회랑을 어슬렁거리는 회랑 양떼들의 아니 그 편집한 편집자도 기억을 못 합니까? 그거 제가 안 했어요. 다른 어쨌든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회랑 어슬렁까지 기억한 거 회랑 보면은 양떼. 회랑 양떼. 우로보로스가 최근에 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SF 장편 소설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의 정석도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이라서 그렇지 책은 참 재밌었는데. 자. 회랑을 배회하는 양떼와 그 포식자들. 민음사 아니라 은행나무에서 나온 소설집이고요. 그리고 민음사에서 나온 우로보로스 그리고 자기계발의 정석. 사실 자기계발의 정석이 재밌는데 약간 책걸상에서 하기에는 내용이 이제 특정 단어들이 좀 그걸 네, 좀 힘들어요. 불편해하시는 네. 분들이 아, 있을 네. 수 있어가지고. 네. 몇몇 자극적인 단어들과 맞아요. 설정들. 네. 그리고 우로보로스는 또 SF라서 맞아요. JYP가 약간 또 SF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추천드려요. 이게 저도 이제 SF 이야기할 때 경이감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이감 때문에 욕 엄청 먹었죠.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주춤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경이감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세계를 그 언어로 다시 재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경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의 그 세계관을. 근데 이 우로보로스가 정말 다른 존재들을 언어로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거는 뭐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강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본 적 없는, 그러니까 한국 소설에서는 진짜 시도한 적 없는 작품이라서 좀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쉽진 않아요. 그 우로보로스는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마음이 있었는데 임성순 그 작가님의 소설들이 다 그렇게 두꺼운 소설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일본에서 그 드라마도 있고 만화도 있는데 우로보로스 그건 전혀 다른 다를 내용, 거예요. 네. 네, 상관없어요. 같은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방살롱 마담님 2020 토크 콘서트 정말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크루분들 직접 뵙고 눈 맞춤하고 마주보며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네요. 꿈인가 싶을 정도로. 박평님, 혼비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 짠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아, 애프터도 오신 분이구나.
제가 크루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다니요. JYP님 생일 케이크도 함께 먹고 정말 친해진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에너지 듬뿍 받고 무사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 잠이 올지 모르겠네요. 모두 무사히 귀가하시고 종종 댓글창에서 뵙겠습니다. 책걸상 관계자, 후원자, 출판사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토크 콘서트 또 하실 거죠?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래요님, JYP님 동영상 클라우드에 보관해뒀어요. 지우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교육받느라 아직 서울에 있는데 이제 충청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전 마지막 이벤트일 듯 싶어요. 크루님들도 뵙고 사진도 찍고 써니님과 악수도 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우세요. 네. 네. 플라이 7140님 토콘 끝나가고 있겠네요. 어떻게든 참석하려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합니다. 2017년부터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던 책걸상, 혼자만 소중히 듣고 싶은 책걸상, 요즘에서야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살짝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책은 꾸준히 사서 읽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 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님 말씀에 따라 저는 소설책 읽는 부류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품격은 과학이란 돋보기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과학 지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질문거리도 많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하여 초대하고 싶습니다. 두 분 다요. 멀리 광주에서 뿅뿅. 네. 그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좀 어렵게 예약하고 표 사 놓으셨다가 못 오신 분들도 좀 있으셨죠. 그 대구인가에서 오시려고 했던 분 네. 호텔까지 예약해 두셨는데 취소하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뭔가 좀 얼른 이 상황이 끝나서 저희가 뭐 다시 하든 말든 뭔가 기획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책 처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뢰는 어떤 분이 해주신 겁니까? 네, 지난 시간부터 그 300회 특집 때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책 처방으로 답해드리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꿈터지기님 책 처방 해결해드렸고 오늘은 아름다운 살구님께서 40대, 50대 분들이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시간 내서 책을 읽는데 재미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2시간가량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있는 책이었으면 합니다. 다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 입장이 나누어질 수 있는 주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색색의 나뭇잎만이 가을이 있었음을 전해주었을 뿐 겨울이군요. 이제 봄이 됐죠? 네, 다들 따뜻하길 바라요라고 책 처방 의뢰를 당시 해주셨는데 40대, 50대 분들이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 거기까지만 해도 쉽지 않은데 재미도 있어야죠. 2시간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도 입장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하죠.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 어려워서 당시에도 이거 어려운데라고 언급하고 책 처방으로 약간 미뤄뒀던 거거든. 야, 이거 어려운데. 하지만 저희가 저희 깜냥 안에서 가져왔죠. 우리가 안 본 책은 모르니까 우리가 본 책들의 목록을 쭉 보면서 그 중에서 이분의 의뢰 사항하고 그나마 대충 맞을 것 같은 것들을 한두 개씩 집어왔죠. 네. 네. 일단 박평님 어떤 책인지. 저 늘 책 처방해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커스터마이징 할 때마다 늘 어딘가 약간 조금씩 그 빗나가고 그래서 조금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위축돼요. 그래서 이런 그 왜? 컨셉만 하면 근데 이번 작품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희경 작가님이 7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빛의 과거라는 소설이고 이건 작년 가을, 늦가을 이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제 신간에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빛의 과거. 네. 그러고 보니 은희경 작가도 정말 오랜만에 네, 책을 네. 내셨군요. 은희경 작가님 항상 글 쓰는 실력 그리고 그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 독보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작품마다의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은희경은 뭐 믿고 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 좀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좀 봤을 테고 근데 아직 안 봤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야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한번 보시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빛의 과거는
그 대학교 기숙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네. 58년생 77학번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대학교 기숙사 1977년. 얘기라면서요. 네, 77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야기예요. YG 삶인데? YG의 삶이에요. 그래서 근데 77년생이 아니라 58년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신입생 그 네, 무렵부터 네, 시작해서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여대예요. 그러니까 여자 한 30년 대학교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 기숙사니까 서울 친구들이 아니고 대체로 이제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제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죠. 맞죠? 77년에 입학하면 58년생들 58년생. 예. 네. 그래서 이제 70년 그대 후반 뭐 이때 어쨌든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을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은 소설가가 되고 한 사람은 그 번역가가 된 이 두 사람이 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숙사에서 만난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그런 관계들, 갈등들 뭐 이런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성장 소설이고 성장 소설인 동시에 이제 여러 지방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숙사 안에서 그 색깔을 싹 다 빼면서 이제 서울 사람 그리고 대학생이 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입사 소설이기도 하고.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은희경 씨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은희경 씨가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많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은희경 씨가 59년생인데 빠른 5구년. 예, 빠른 59년생이면 77년에 대학교를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대학 그리고 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소설가가 되었다면서요. 네. 그냥- 중심 화자는 이제 번역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소설가에는 좀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입사 소설이기도 하고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 70년대라고 하면 보통 뭐 민주화 정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고 개발의 시대고 뭐 그렇잖아요. 긴급조치 뭐 구호의 시대이고 그런데 그때 여성들이 대학 안에서 그 경험했었던 문화가 어떤 것이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8년 개띠의 남성들 중심의 어떤 사회 그들이 기억하는 사회에서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던 여성들이 그 기억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시대를 또 관통하는 약간 시대적인 사항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빠른 5구는 아니고 그냥 59년생이신데 58년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58년 책을 쓰셨군요. 개띠들. 네. 그러니까 제가 58년 개띠들 남성들 중에 참 안 좋은 분들 많이 알아가지고 TMI. 4, 50대 독서 모임에 남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 남성들도 이야기 그러니까 남자들도 많이 디테일이 나옵니까? 남성들도 있고 미팅 하잖아요. 그런 미팅하면 그때 미팅을 어떻게 했는지 뭔가 그런 문화사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어요. 이걸 일기를 다 쓰셨나? 그 기억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대학생들이 어떻게 뭐 연애 얘기 나옵니까? 연애 얘기가 나오고요. 뭐 딸팅 이런 거 딸기밭에서 미팅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좀 생소했는데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 지금 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아니 거죠. 지금 우리 90년대생 PD님 빵 터져서 딸팅 아닐까? 얼굴 빨개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재미 이면에 또 각자가 기억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토론을 통해서 그 여러 기억들을 좀 모아볼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되게 좋았던 것은 여기 크게 두 가지 시차가 교차를 하는데 하나는 정말 그 시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서 1977년으로 자꾸 돌아가서 왜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가. 그러니까 현재는 가까이 있지만 나와 무관해 보이고 과거는 멀리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친근감을 느끼는 어떤 시기가 오나 봐요. 그 중년의 시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뭔가 발생하는 그 지금에 대한 뭐 생각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시차가 또 이제 시각이죠, 시각. 그래서 그 20대 때는 정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날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근데 여기 소설가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그 소설가가 이 친구들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왠지 저 애는 나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번역가가 화자이기 때문에
20대 때는 정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보니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시차도 존재하는 이야기여서 그 두 가지 시차가 좀 이렇게 교차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느 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좀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 지난 시간이라든지 뭐 자신의 듣다 시선들 보니 상당히 읽고 싶어지네요. 상당히 그 은희경 작가 책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읽고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의 선물 정도 본 다음에는 그럼 거의 초창기 작품 읽으시고 새의 선물이 초창기예요? 새의 선물이 초창기 작품. 그러니까 저는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 단편집을 한번 읽고 나서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이거는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초창기죠. 맞아요. 계속 발표를 많이 하셨으니까 음. 책을. 근데 몇 년 전에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이것도 본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약간 단편집을 읽었는데 그 단편집에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JYP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작가의 작품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어느 순간에 그 은희경 작가의 작품이랑 멀어졌었는데 야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자전적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뭐랄까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 빛의 과거를 저는 읽고 나서 어떤 자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자전적이다라는 게 하나의 형식처럼 좀 뭐랄까 좀 인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영화 감독도 너무나 봤을 때 자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페인 앤 글로리 같은 영화 보니까 완전히 자전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데 그걸 비틀어서 하나의 창조, 그러니까 독창적인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그 자기 서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잘 쓴 좋은 소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40대가 보면은 약간은 조금 낯설 수도 있겠네요. 근데 58년생들이니까 50대 후반이나 뭐 60대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을 재밌게 것 보실 수 같긴. 있을 재밌게 것 볼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쭉 그 작품 목록을 보니까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가 2007년인데 이거 이후에 저는 한 권도 안 봤으니까 13년 동안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이 장편을 정말 오랜만에 발표를 하신 거라서 토론거리도 있습니까? 토론거리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어떤 선택이라기보다 그 안에서 그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 안에서 되게 판단의 지점이 나눠지고 2시간 가능합니까 토론? 2시간 그건 사람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너무 진보적인 사소하고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책에 진보적인 대해서?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감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정말 갈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네. 지금 토론 취조하고 지금 100분 토론인가요? 그러면 네. 그리고 청문회 연애 통과시켜 얘기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애 이야기가 진짜 이거는 토론거리죠.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네. 지금 인준하겠습니다. 박평 얼굴 빨개졌어. 왜 박평 괴롭혀요? 내가 뭘 괴롭혀? 괴롭혔잖아요 지금. 재밌자고 하는 건데 재밌어야 한다니까 책이. 다음. YG는 무슨 책을 가져왔습니까? 더 괴롭혀야지. 저는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가요? 나쁜 교육. 나쁜 교육은 그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 이제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책인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책의 가치나 책의 메시지에 비해서 이상하게 연말 연시 분위기에 약간 묻혔어요. 그런데 부제가 덜 너그러운 세대와 편협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덜 너그러운 세대와 편협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고 저자는 이제 공저인데 메인 저자가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YG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러니까 조너선 하이트 책 중에서 뭐 다 좋은데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너선 하이트가 바른 마음 이후에 낸 책이 바로
이제 몇 년 후에 낸 책이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나쁜 교육에서 조너선 하이트가 처음부터 그냥 딱 내가 이 책을 왜 썼냐면 정말 교육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세 가지 아주 나쁜 비진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 비진실 내 싸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 책을 쓰기로 했다. 그 세 가지 비진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다라는 거예요. 유약함의 비진실. 그러니까 고된 일은 너를 더 약하게 해. 가능하면 편한 곳을 골라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감정적 추론의 비진실인데 늘 너의 느낌을 믿어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 그들의 비진실. 삶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투쟁이야. 세상에서 미디어든 아니면 뭐 약간 저명한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세 가지로 대중들을 현혹하고 우리 아이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는 다 개쓰레기 같은 비진실이고 이런 비진실 때문에 우리 교육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조너선 하이트는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진실이 무엇이고 왜 틀렸고 이런 말도 안 되고 틀리고 세상을 점점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아이들을 나쁜 방향으로 가는 비진실이 왜 세상에서 횡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등등이 한 400쪽 좀 넘는 분량의 책에 이렇게 딱 압축이 되어 있는 책이라서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막 마녀사냥 이런 거, 마녀사냥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리고 마녀사냥의 진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흑백 논리, 선과 악의 논리로 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너의 감정을 믿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들이 왜 그렇게 퍼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있고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삶을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주로 미국의 사례긴 하지만은 약간 기시감이 드는 한국의 여러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한국의 여러 상황들과 막 겹쳐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올해 1년 일정으로 그 고양시 한 도서관에서 벽돌책 깨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처음에 상반기에 3권을 주로 육아나 양육 교육과 관련된 책 3권을 읽기로 했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책으로 이 나쁜 교육을 같이 읽었는데 되게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연령대 분들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 분들과 같이 읽었는데 다 너무 재밌고 일단 그리고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고 다들 긍정적으로 평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책걸상 애청자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네. 그 책도 또 읽고 싶네. 나쁜 교육.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원래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귀가 얇지 않은 귀가 너무 두꺼워서 사람 말을 잘 안 믿는 편인데 왜 이 책걸상에서 이렇게 두 분이 자꾸 책을 추천하면 막 읽고 싶지? 거기에 대한 답을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권해드렸던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을 읽으면 찾을 수 있어요. 덱들은 그렇게 낯선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 낯선 사람이 아닌 책걸상 크루들의 추천에 혹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돌고 도는 책 처방. 책 처방. 네, 나쁜 교육 한번 그 나쁜 교육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2시간가량이 아니라 그냥 한 달 내내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이 책 곳곳에 가득하고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인데 입장 나눌 수 있어요. 아하. 네. 그 재미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해당됩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와이즈는 다 재밌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긴 워낙에 조너선 하이트가 또 글을 잘 쓰고 그다음에 막 그냥 그 고담준론이 막 계속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임팩트 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흥미진진한
무슨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읽는 느낌? 네. 심리학자시고 뭐 유명한 분이니까 마이클 샌델보다는 훨씬 재밌죠. 훨씬 재밌죠. 훨씬. 말콤 글래드웰만큼 재밌진 않죠. 말콤 글래드웰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이 그래요? 책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재밌다고 네. 봐야겠네요. 네.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왜 우울증이나 강박증 같은 것이 왜 횡행하고 그런 우울증, 강박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처방 같은 것도 이 책에서 제안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좀 탈진실과 관련된 맥락에서 좀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있죠. 책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 더 제가 가져온 거 JYP 소개해드리면 추천해야죠. 우리도 검증해야죠. 저는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는 이 의뢰에 딱 맞는 책이 잘 안 보여가지고 계속 뒤적뒤적 하다가 2013년에 나오고 제가 그때 읽은 책인데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지금은 그 포스텍으로 옮기셨지만 서울대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가 쓰신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 50대 인생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을 쓰셨을 때 송 교수가 한 6세 뭐 그 정도 되셨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그 시대, 한국의 그 시대의 동년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젊은 시절, 중년 시절 거치면서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를 사회학자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송호근 교수도 1956년생이니까 빠른 56입니다. 네. 빛의 과거랑 네, 빛의 과거랑 VS. 이제 약간 VS. 그 송호근 교수는 뭐 소설도 쓰시고 뭐 굉장히 학술적인 논문 스타일의 책도 쓰시고 다양한 스타일의 책을 쓰시는데 이 책은 가장 소프트한 에세이에 가깝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거창한 학술적인 분석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송호근 교수님의 책 중에서 이게 제일 잘 읽히고 제일 얇지 않나. 더 얇은 책은 있습니다만 제일 잘 읽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은 글쎄요. 일단 재미있고요. 40, 50대 분들, 특히 50대 분들이 읽기에 아주 적합하고 물론 이제 송호근 교수는 지금 60대가 됐습니다만 50대 때 감정으로 쓰신 거라서 괜찮고 2시간 이상 토론할 수 있는 거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 입장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송 교수는 그래도 보수로 분류되는 보수에 가깝죠. 네, 혹은 보수로 보수주의자죠 본인이. 네. 근데 이제 뭐 보수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말통하는 뭐 지식인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송 교수에게 동의하는 분이 있을 테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없다. 이게 꼰대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50대, 60대를 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분명히 논쟁거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네, 이 책을 읽은 지가 벌써 7년이 넘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네. 네. 뭐 얼추 그냥 오늘은 다 이렇게 의뢰에 맞는 책 처방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56년생, 59년생 그리고 조나선 하이트는 아마 63년생. 네. 네, 한 40대, 50대 혹은 네. 뭐 60 되신 분이 쓰신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 재미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독자들이 읽고서 서로 2시간 혹은 2시간 이상 이런저런 화제나 혹은 주제로 토론을 할 만한 거리들도 충분히 제공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책은요. 제가 그때도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이 송 교수 연배의 분들이 읽어도 재밌지만 그분들의 자녀 세대가 읽으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럴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고 송 교수도 아마 어느 인터뷰에선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보고 맨날 우리가 이렇게 뭐 싫어라도 하고 욕도 하는 그 한 세대 위의 한국 아저씨들 아줌마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준비한 책 처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책처방 의뢰 아주 좋아합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면 다음번에도 또 한번 이런 스타일로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상황에 맞는 책들, 또 본인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과 관계되어 있는 질문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즐겁게 처방을 하고 또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